자, 이제는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18번부터 33번까지 공통사항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여러분 18번 문제만 4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을 모집할 때는요, 단계별로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야 돼요. 주요 단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단계가 있고요. 권유할 때 이제 리플렛이나 상품 설명서 같은 거 가지고 설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께서 나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청약서나 이런 거 제공하겠죠. 그래서 체결 단계. 그래서 권유 단계, 체결 단계. 체결이 끝이 아니죠. 사고 나면 보험금 청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도 안내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14번에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단계별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심사 이렇게 해서 4단계로 구별된다. 요거가 가장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은 왜 틀렸냐면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3번은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계약 승낙 시 거절 사유, 체결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거절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미 권유 단계에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에 대한 부분이 빠져야지 맞는 말이 되고요. 4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음성록으로 설명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체결 단계에서 고객이 그거 권유 단계 설명 들었으니까 지금은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체결 단계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음성 녹음으로 녹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구분 없이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법에 관련된 과태료나 벌금이나 형의 집행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외워야 될 보험업법 위반상에서 외워야 될 부분은요. 특별이익 제공과 무자격 모집이에요.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은 특33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 무자격 모집을 하게 되면은 무1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건 뭐냐면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가입 거부 그 특별이익 제공이나 무자격 모집 아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완전 판매에 관련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요 3가지를 저희가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죠. 자, 2번 모집자 실명제로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문제 설명드렸다시피 특33 무일일만 벌금이에요. 나머지는 뭐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태료라고 벌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과태료라고 해야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업성 보험은요. 가입 설계서 제공 의무만 면제되지요.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승낙 시 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 그랬는데 승낙 시 거절 사유는요.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맞는 거. 자, 상호협정에서도요, 모집질서에 관련된 정도 영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쉽게 말을 하면 고객을 만나서 모집할 때 부정한 어떤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해당하는 건 정답은 2번이에요. 특별이익 제공 약속. 그러니까 특별이익 제공해도 안 되고요. 약속해도 안 되고요. 무자격 모집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유 처리, 승환 계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필 서명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모집하는 과정 중에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이제 상호협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험금 지급 분쟁이나 인수거절이나 수수료 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수료 민원은 보험회사랑 설계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보험금 지급 분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로 분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수거절은요. 보험회사는 인수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22번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중개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니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의 모집은 중개 또는 대리가 있었죠? 중개하는 사람은 설계사, 중개사, 대리하는 사람은 보험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자, 1번 볼까요?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과 고지무 수령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그 보험료 수령권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모집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결권, 고지 수령권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포인트 단어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4번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어디에 등록하죠?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중개사 모두 어디에 등록합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취소가 아닌 거니까 괜찮은 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설계사로 등록되고 파산이 되었어요. 우리가 파산이 된 사람은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이고요. 내가 설계사를 하던 중에 만약에 파산이 되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설계사 등록 당시에 피한정 우연 사실 숨겼대요. 여러분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뭔가 숨겼다 이런 거는요. 그게 밝혀지게 되면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요. 경력이 없으면서 경력을 위조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근데 3번에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났대요. 우리가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면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랬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손해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대리점 제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계약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계약 대리점은 자기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하는 비율이요.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내 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항상 너무 높은 거죠. 항상 높은 비율이 몇 프로냐면 바로 50%입니다. 정답은 3번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에서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5대 필요자금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면 뭐 필요해요? 생활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노후자금도 필요하죠. 자녀 양육자금 같은 거 필요하죠. 뭐 이런 어떤 돈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긴급 예비자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긴급 예비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여러분 긴급 예비자금하고 장례비를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장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26번 손해보험에서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험사고는요 우연성이어야 돼요. 불확정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하다는 거는 사고 발생 여부, 시기, 정도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우연한 것을 저희가 우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 발생약관. 발생약관이란 말은 없어요. 저희 교재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이득금지 원칙과 관계가 있는
많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손해보험은요 이득금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득금지 원칙이 뭐예요?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요 내가 생명보험 가입했는데 사망하면 1억 주세요. 이래서 1억을 받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손해보험은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물건의 가치가 측정이 되죠. 그 가치 이상으로 추가로 받는 거, 초과로 이득을 얻는 거를 바로 이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손의료비 어때요? 여러 개 가입해도 여러 개에서 안 줘요. 왜 그런가요? 바로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 발생한 의료비는 정해져 있는데 양쪽에서 주면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초과 이득에 대해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 중에서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여러분 초과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뭐예요? 여러 군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과보험의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로 많이 들었던 중복으로 여러 개 들었던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많이 주지 않는다. 실제 손해본만큼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답 1번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요. 보험자 대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대신 위임해가는 보험자 대위도 바로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보험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아무래도 차량이 많고요. 쉬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유가 아닌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악화라고 하는 건 자동차 보험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손해율이라는 거는. 근데 이 손해율 악화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범죄가 많이 일어난 결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사전에 있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손해율 악화라고 하는 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이 결과로서 손해율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뒷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각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특례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를 좀 더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특례 봐주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입증이 난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범죄 실행이 쉽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많이 이용되는 자동차 사고 많이 이용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8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제 만취로 봅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그칠까요? 여러분 만취인데요. 면허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정지에 그친다. 요거 틀린 거죠. 면허 취소되고요. 자, 2번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불응하시면 술을 드신 걸로 봐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정답 맞는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틀렸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은요. 이건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대인 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을 드시고 그거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하게 되면 면허 정지에 그칠까요? 2번이나 드셨는데 당연히 면허 취소되고요. 2년간 취득 불가입니다. 30번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가 져야 되는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건 3년. 그래서 보험금도 3년 이내 청구하면 돼요. 반대로 이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일부만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전 보험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조건 책임을 진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보상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수익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중과실은 지급하지 않아요. 자, 3번 계약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부담하고요. 위반 시 보험회사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1번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보험계약자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예기한 위험이 소멸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에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은 어렵게 써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입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요. 중간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증액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낮춰져 감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위험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계약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면요.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돼요. 자, 2번 보험회사 파산 선고 3개월 지날 때까지 해지하지 않으면은 보험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자, 4번 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도 몇 개월,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손해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자, 여러분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 갖는 자는 누구예요?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요. 물건이 망가진 거니까 물건의 주인, 물건의 이해적 관계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험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1번이에요. 보통 이제 보험회사는 300억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요.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단일 종목이지만 300억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해상보험은 얼마죠? 여러분 100억이 아니라 150억 이상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가 있어요. 100억으로 시작하는 건 뭐죠? 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억이 아니라 150억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요. 정해진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만 납입하면 되죠. 그래서 맞고요. 외국보험회사는 본점이 외국에 있으니까요. 30억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험종목별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부터 33번까지 문제풀이 해보았습니다.